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가요. 서핑 초보자 안내서 하나랑요. 그리고 아주 멋진 파도 사진 몇 장,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좀 암호문처럼 보이는 해양 예보 데이터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의 미션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단순히 보드 위에 서는 법을 넘어서 서핑을 진짜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읽어야 할 게 뭔지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거죠. 이건 보드 얘기가 아니라 바다의 언어를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핵심이에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죠. 서핑은 그냥 바다 위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뭐랄까 바다와 함께하는 대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도를 어떻게 타는가 이 질문 말고요. 바다의 기분을 어떻게 읽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안내서에 나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 가지 유형의 초보자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다 경험이 있는 초보자. 아, 네. 어릴 때부터 해변 근처에 살았거나 물이랑 원래 친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가 내륙 출신 초보자인데 이건 딱 제 얘기 같아요. 대도시에서 자라서 바다는 휴가 떠나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청취자분께서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물론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바다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네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면요. 결국 안전 문제랑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안내서에서도 지식은 부상과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지식이 도구다. 네, 특히 그 내륙 출신 초보자분들한테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닌 거죠. 바다 경험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감으로 아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완해주는 아주 실질적인 안전장치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물살이 세진다거나 파도가 예측이랑 다르게 부서지는 걸 미리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와, 지식이 안전장치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럼 그 필수 지식이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해양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뭐 바람은 어디서 부나? 파도 주기는 몇 초지? 이런 질문에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내주신 말리포 해수욕장의 윈드그루 예보 차트, 이걸 보면서 직접 한번 해독해보죠. 이게 언뜻 보면 무슨 암호처럼 막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솔직히 좀 그래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날 바다가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를 숫자로 번역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 바다의 신호라니? 흥미로운데요?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3월 12일 수요일 오전 6시를 한번 볼게요. 윈드 스피드, 풍속은 5m/s고, 그 아래 화살표는 육지에서 바다 쪽을 향하고 있네요. 네. 안내서에선 이걸 역풍, 그러니까 옵쇼 윈드라고 부르던데, 이게 파도를 더 깔끔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근데 잠시만요. 좀 이상한데요? 네.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불면 파도를 이렇게 밀어내서 오히려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서퍼들은 큰 파도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역풍을 더 선호하는 거죠? 아, 바로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역풍은요, 파도의 등을 살살 미는 게 아니고요. 박아오는 파도의 얼굴, 그러니까 파도의 면을 딱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파도의 얼굴을요? 네. 마치 파도가 확 무너지지 않게 뒤에서 지탱해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파도가 급하게 부서지지 않고 모양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예쁘게 쫙 밀려오게 되죠. 이걸 서퍼들은 파도가 정리된다거나 깔끔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 반대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순풍, 온쇼어 윈드는 파도의 등을 그냥 마구 때려서 막 허물어뜨려 버리고요. 아하, 무슨 빗으로 머리 빗듯이 파도를 빗질해서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느낌이에요. 와, 바람 방향 하나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니. 그럼 파도 정보도 한번 볼까요? 같은 시각 웨이브, 파고는 0.4m, 그 아래 웨이브 피리어드, 파도 주기는 4초네요. 네, 4초. 이 정도면 안내서가 말하는 초보자에게 딱 좋은 작고 부드러운 파도 조건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그 숫자의 의미예요. 의미요. 네. 0.4m의 파도는요. 같은 차트에 저기 3월 15일 토요일 오후에 보이는 1.8m 파도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죠. 1.8m? 네, 1.8m면 초보자는 아마 보드를 들고 바다에 들어갈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파도 주기인데요. 네, 주기. 4초 주기의 파도랑 9초 주기의 파도는 같은 1m 높이라도 그 힘이 완전히 달라요. 힘이 다르다고요? 주기가 길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4초짜리 파도는 마치 누군가 당신을 계속 뚝뚝 치는 것과 같아요.
정신없고 예측하기 힘들죠. 아, 하지만 9초짜리 파도는요, 마치 거인이 저 멀리서부터 천천히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와, 거인이요? 네, 힘은 훨씬 강하지만 그 움직임을 읽고 준비할 시간을 주죠. 초보자한테는 이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요. 파도를 보고 패들링하고 일어설 준비를 할 여유가 생기거든요. 와, 그래서 안내서가 파도 높이만 묻지 않고 파도 주기도 함께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와, 툭툭 치는 파도랑 거인이 다가오는 파도라니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제 왜 높이랑 주기를 같이 봐야 하는지 확실히 알겠어요. 이건 그냥 해변에 가서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미리 집에서부터 그날 서핑이 가능할지 안전할지를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무작정 갔다가 파도가 너무 커서 혹은 너무 지저분해서 허탕치고 돌아오는 일, 그걸 막아주는 아주 현명한 도구인 셈이죠. 바다를 읽는다는 게 뭔지 조금씩 감이 잡히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안내서는 조수의 중요성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보내주신 한국의 조석 예보표를 한번 보죠. 천리포항의 2025년 3월 19일 데이터인데요. 아, 조수. 특히 한국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세계적으로도 정말 선에 꼽힐 만큼 커서요. 이 정보는 서핑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이네요. 잠깐만요. 이 숫자가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19일 수요일 새벽 0시 36분에 저조, 그러니까 간조대 수위가 62cm예요. 그런데 불과 6시간 뒤인 아침 6시 45분에는 고조, 만조대 수위가 620cm가 된다고요? 네, 620cm. 6시간 만에 수위가 제 키 3배만큼이나 변한다고요. 이건 그냥 물이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해변의 지형이 아예 바뀌는 거잖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수간만의 차를 그냥 물이 차고 빠지는 현상,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네, 저도 그랬어요. 실제로는 해변의 풍경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서핑하던 그 멋진 장소가 점심때가 되면 그냥 밋밋한 깊은 바다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반대로 아침에는 찰랑거리던 곳이 오후가 되니까 위험한 바위밭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고요. 파도가 좋다는 정보만 믿고 갔다가 낭패를 보는 게 바로 이 때문이죠. 그럼 파도가 부서지는 위치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정확합니다. 파도는 특정 수심에서 부서지거든요. 아, 수위가 5m나 변하면 파도가 부서지는 지점은 수십, 수백 미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엔 이걸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예보상 파도는 완벽했는데 간조대일 줄 모르고 갔다가 보드 바닥을 전부 바위에 긁어먹었죠. 어이구. 그때 깨달았어요. 아, 바다는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려는 서핑 스팟이 만조대 좋은지 간조대 좋은지를 아는 건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앉아서 이런 예보를 보고 오늘이다 싶은 날을 골랐다고 칩시다. 그런데 막상 해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알고 보니 바로 옆 해변에 다 모여 있는 거죠. 이 데이터가 똑같아도 어느 모래사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쵸. 모든 해변이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안내서도 초보자에게는 작고 부드러운 파도, 모래바닥, 그리고 강한 이안류가 없는 곳, 이런 곳을 고르라고 조언하는 거고요. 아, 이안류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이안류는 해변으로 밀려온 물이 다시 바다로 쫙 빠져나가는 강한 흐름을 말하는데요. 마치 바다에 난 컨베이어 벨트 같아요. 컨베이어 벨트요? 네. 한번 잘못 휩쓸리면 순식간에 먼 바다로 끌려나갈 수 있어서 초보자에게는 특히 위험하죠. 그래서 안전 요원이 있거나 검증된 서핑 스쿨이 운영되는 해변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보내주신 사진 중에 서퍼들이 허리 깊이의 물속에서 작은 하얀 거품 파도를 타는 사진 있잖아요. 네, 있어요. 저런 곳이 바로 안전한 초보자 존인 거죠. 그렇군요. 멀리 배가 보이는 다른 사진의 크고 힘 있는 파도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마지막으로 다낭의 서핑 예보 앱 화면을 한번 볼게요. 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파고 1.0m, 주기 9초, 풍속 4노트.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종합해보면 파고는 초보자가 도전해 볼 만한 1m에 네, 1m. 주기가 9초로 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인 같은 파도라 여유가 있을 거고 바람도 약하고 이 정도면 오늘은 가도 좋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람, 파도 높이,
파도 주기, 조수, 그리고 장소의 특성까지 이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늘 여기 이 시간에 내가 들어가도 될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는 과정. 이것이 바로 바다를 읽는 행위의 완성인 셈이죠. 그럼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결국 경험이 필요할 텐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안내서가 제시하는 학습 단계를 보면 아주 현실적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서핑 스쿨 등록이에요. 아, 혼자 하지 말고? 네, 혼자 유튜브 보고 시작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패들링, 일어서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같은 기본기를 배우라는 거죠. 일단 안전하게 물과 친해지는 게 최우선이군요.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기본 해양 주식 이해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파도가 어디서 부서지는지, 조류는 어떻게 흐르는지 같은 지식을 배우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물속에서의 경험이고요. 이론이 현실과 만나는 단계인데 책이나 앱으로만 보던 구초주기 파도의 힘을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아, 이게 그 거인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론과 경험의 선순환이네요. 맞아요. 안내서의 마지막 조언이 정말 인상적인데 처음에는 강사의 지도를 따르는 게 좋지만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결국 스스로의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아, 강사가 오늘은 파도가 좋아요 라고 물을 때 왜 좋은데요? 라고 묻고 나중에는 스스로 아, 오늘은 역풍이 불고 파도 주기가 길어서 파도가 좋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서퍼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 서핑은 근육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풍속, 조석, 파도주기 같은 데이터를 통해 바다의 언어를 배우고 그날그날 다른 바다의 컨디션에 나를 맞춰가면서 관계를 맺는 과정? 그게 서핑의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안내서는 서핑이 해양 환경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 본 이 예보 차트를 읽는 법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취미를 계획하는 걸 넘어서 매 순간 우리 해안선을 만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다음에 서핑이 아니더라도 어떤 해변에 갔을 때 당신은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지 문득 느껴보게 될까요? 지금이 만조 시간인지 간조 시간인지 궁금해하게 될까요? 어쩌면 서퍼의 진짜 여정은 보드 위에 처음 서는 순간이 아니라 눈앞의 바다를 진정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